네, 건강매거진 1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고민도 함께 또 해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분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류호동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깨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요,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참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더욱더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인구의 약 7% 정도가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인 60% 정도가 일생에 하루 한 번 정도는 이제 어깨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인데 2005년에는 115만 명 정도가 이제 어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네네. 2014년에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네. 건데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고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과반수가 어깨 통증을 한 번 이상은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이 어깨 통증은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나타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과다 사용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야구를 하는 투수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무리한 동작으로 수십 개씩 공을 던지다 보니까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 근육이라든지 이두박근 힘줄, 연골 같은 것들이 이제 다치게 돼서 치료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가 안 된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끝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너무 사용을 안 해도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고정을 한다든지 이제 너무 활동량이 적어서 팔을 안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굳고 힘줄이 이제 약해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자세는 이제 팔을 어깨 위에서 자꾸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네. 이제 컴퓨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예. 자판이 너무 키보드가 높아서 팔이 올라간 상태로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깨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자동차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는다든지 팔을 멀리 뻗어서 예. 무거운 것을 잡을 때 이제 힘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깨에 무리가 갈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어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들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증의 부위나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어떤 어깨 질환인지 또 그 진단이나 이 치료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3대 질환으로서 동결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각각 증상도 다르고 다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역시나 또 다 같은 질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한 통증이라고 좀 방치를 하다가 병을 더 키울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를 방문을 하면 무조건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못 오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나는 다 오십견이다, 저절로 낫는다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오셔도 이제 네.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열에 한 분도 되지가 않고요. 이제 외래를 보다가도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권유드리면은 검사하면 다 수술하는 거 아니냐, 나는 수술 못 한다 해서 검사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계시죠. 예. 네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데 검사를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나 재활 운동 이렇게 다른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신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어깨 질환들과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흔히 오십견이라고 알려진 동결견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면은 난 이제 중년에 어깨가 아프면은 난 오십견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하시죠? 스스로들 예. 이제 다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오십견이란 말은 잘못된 말로서 예. 오십견 말 그대로 50살의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뭐 허리가 아프면 요통이라고 하고 머리가 네네. 아프면 두통이라고 하듯이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고 이제 일본식 용어인데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저희가 동결견이라는 진단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동결견은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가 이제 관절이 굳는 그 질환인데요. 그래서
어깨가 굳게 되면은 이제 팔이 움직이는 것이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이다. 자, 흔히들은 50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50살에 좀 많이들 발병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50견을 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40에서 60대 정도 중장년층이 제일 많으시고요. 동결견으로 진단받는 분들 중에 3분 중 1분은 이제 50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최근 이제 컴퓨터,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렇게 책상 생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도 안 좋고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병들이 자꾸 내려오고 있으면서 40견, 30견이라고 이제 네. 해도 될 정도로 젊으신 분들도 그렇게 안심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동결견. 그렇다면 주로 어떤 증상을 좀 보이는지도 저희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일단은 어깨가 아픈 것이겠죠. 근데 특별히 다친 적도 없고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어깨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로 밤에 통증이 생겨서 네. 잠을 설치거나 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견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붙고 관절이 굳는 병이기 때문에 팔을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위로 올리는 것들이 이제 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반밖에 안 올라간다든지 밖으로 돌리는 동작에서 네. 요만큼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운동 범위의 감소가 가장 큰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그렇다면 있습니다. 통증도 굉장히 크겠네요. 통증도 클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동결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감소하는데 네네. 운동 범위의 감소는 이제 회복이 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나같이 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불편을 불러오는 동결견의 원인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어깨를 이제 수술이나 골절 등의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안 쓰고 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큰 외상을 입었거나 부상을 네. 당했을 때도 특별히 이제 찢어지거나 다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동결견이 와서 팔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발병 위험도 매우 올라가고 예. 양쪽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류호동 원장과 함께 동결견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가끔 환자들 분들 중에서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아프려니 좀 방치를 하시고 병원을 잘 찾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 동결견이 이제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생기는 동통기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이 굳어가는 동결기. 그때부터는 이제 관절 운동이 감소돼서 팔을 못 들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해동기라고 해서 네. 통증도 줄어들고 팔이 안 올라가던 것도 조금은 더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처음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이 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MRI 사진인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동그란 물주머니처럼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관절막인데요. 저렇게 관절에 공간이 있어서 팔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동결견의 MRI인데 이제 물주머니가 다 들러붙어서 없어졌죠. 저렇게 네. 되면은 이제 팔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관절경으로 어깨 안쪽을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예.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얗고 깨끗한 느낌인데 네네. 오른쪽은 보면 빨갛게 산호처럼 자라나온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많이 붓네요. 네, 예. 저기 이제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관절막과 다른 주변 조직들이 두꺼워져서 저렇게 관절 운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저 이렇게 동결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50세인데요. 네. 네, 어깨가 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사무직 일을 하는데요. 네.
어깨가 늘 묵직하고 가끔 밤에 팔이 저리는 증상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 어깨하고 팔 이어주는 부분 쪽에 통증이 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오십견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혹시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병원을 내원을 해보시진 않으셨고요. 가끔 가기도 했었는데 네. 그냥 갈 때마다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전화 주신 분께서 오십견인지 아닌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픈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되셨네요. 이렇게 특별히 불편한 동작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더 아프시다든지? 팔을 들 때나 이렇게 움직일 때, 그다음 가만히 있을 때도 종종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오십견이라고 다들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현재 팔이 움직일 때 아프고 밤에 아픈 증상은 이제 동결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3년이나 됐는데도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는 생활에도 많이 불편을 하고 나중에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셨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깨 전문의에게 이제 힘줄이나 관절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저희가 상담을 좀 나눠보니까 조금 더 방치를 하시다가는 더욱더 좀 앞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 이렇게 동결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요. 동결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좀 병원을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에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결견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결견의 치료는 이제 열의 9분 이상은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나 약물 같은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도록 하고요. 이제 운동이나 재활을 함으로써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주고 이제 모자란 운동 범위를 늘려서 완전히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나 도수치료 같은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동결견 치료 방법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나 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호전이 힘든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좀 병행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네.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제 관절막이 두꺼워졌는데 운동을 해도 너무 두꺼운 게 심해서 도저히 늘어나지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네.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 레이저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 왼쪽에 빨갛게 자라나온 산호 같은 수술 과정인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빨간 염증처럼 이제 자라나온 것들을 레이저로 모두 제거해서 오른쪽에는 빨간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사진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꺼워진 관절막을 이제 절개를 해서 팔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먼저 사진상으로만 만나보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부분은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수술하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깨 수술은 관절경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집어 넣어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어 넣는 것들이 이제 레이저 장치인데요. 네. 카메라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라나와 있는 염증이라든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희가 동결견 이 수술 장면을 함께 봤는데요. 보니까 더욱더 쉽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결견이 심해지거나 좀 증상이 지속이 돼서 혹시나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질환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석회성 건염을 소개드릴 건데요. 네. 석회성 건염이라는 것은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육 근개라는 힘줄 안에 석회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가 힘줄 안에 생기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석회성 건염 이 설명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동결견이 석회성 건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는 서로 다른 네. 별개의 질병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이유가 힘줄이 이제 몸 안에서 계속 상하다가 어떻게든 자기가 재생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네. 잘못 재생이 되어서 저런 석회가 힘줄 안에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잘못된 동작을 하시면은 이 석회성 건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동결견과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도와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사진을 좀 보시면요. 네. 왼쪽에 이제 정상적인 어깨고 오른쪽에 빨간 원 안에 이제 하얀 덩어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네. 분필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힘줄 안에 석회가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결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래서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석회성 건염은 저렇게 힘줄 안에 석회가 있게 되면은 석회 주변으로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움직이면서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제 자다가도 도저히 못 참고 병원에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십견, 이 동결견과는 달리 석회성 건염은 좀 통증을 더욱더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동결견과 마찬가지로 이제 석회성 건염도 열에 8, 9분 이상은 이제 비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게 되고요. 이제 석회가 있더라도 크기가 매우 작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네.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체해 충격파라든지 석회를 깨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을 해서 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석회성 건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로도 좀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이어진다면 역시나 수술적인 치료를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네. 충격파 치료를 해도 석회가 너무 딱딱한 예. 경우에는 깨지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증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수술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늘로 찔렀더니 하얗게 치약처럼 새어 나오는 것들 보이실 그렇네요. 겁니다. 마치 좀 이제 뿜어 나오는 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치 이제 예. 피부에 여드름 큰 거 짜는 것처럼 저렇게 나오는데요. 네. 저런 것들이 힘줄 안에 있게 되니까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래서 석회를 저렇게 힘줄 안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갈아서 몸 밖으로 흡수해서 빼내게 됩니다. 네, 석회성 건염의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저희가 또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환자의 사례를 좀 만나보면 더욱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네. 이제 수술 전에 촬영한 MRI입니다. 이제 힘줄 안에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석회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네, 주변에 화살표 방향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이제 화살표로 하얗게 된 부분은 이제 석회가 주변에 염증을 만들어서 저런 하얀 염증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튀어나온 힘줄에다가 이제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냈더니 마치 여드름 짜는 것처럼 또 치약 같은 석회가 빠져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MRI를 촬영했을 때는 염증이나 남아있는 석회가 없이 통증도 바로 호전이 되셨습니다. 네, 깨끗해졌네요. 네. 자, 이렇게 치료 사례를 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외에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환자들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도 좀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질환으로는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거는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을 말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를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마찰도 생기고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른쪽처럼
구멍이 뻥 뚫리죠. 그래서 찢어지게 됩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 힘줄을 좀 뜻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된 경우에는요, 다른 질환들과 증상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일이 네. 많습니다. 특히나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릴 때 예. 그것도 이제 80에서 120도 정도에서 통증이 가장 심하고요. 오히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힘줄 걸리는 부위가 지나가기 때문에 네.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경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굳은 것이니까 팔이 이제 어느 이상 올라가지가 올라가지 않게 않고요. 되고 예. 여기서 더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는 이제 특정한 각도에서 이제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오래 진행이 돼서 2개 이상의 근육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팔을 들지를 못해서 네. 팔을 올려보세요라고 하면은 팔을 들지를 못하고 어깨만 이렇게 으쓱으쓱 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능동운동, 수동운동 이제 용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오십견은 팔이 굳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못 들지만 남이 강제로 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이상 걸려서 안 올라가지가 들리는군요. 않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거나 힘줄이 이제 많이 상해서 스스로 팔을 들지 못하더라도 남이 옆에서 들어주면은 끝까지 팔을 들리나, 올릴 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동결견의 차이를 좀 만나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되면은 좀 힘줄이 다시 괜찮아진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한번 파열된 힘줄은 저절로 재생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렇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대 때부터 20세 전후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 40년 이제 쓰시면서 진행이 돼서 결국 퇴행성 변화, 네. 뭐 과다한 사용이라든지 허혈성 변화, 외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네. 결국엔 파열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줄 하나가 파열이 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힘줄들이 도와줘서 예. 팔을 바로 못 들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외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힘줄이 갑자기 끊어진 경우에는 네. 일시적으로 팔을 못 들게 되시는데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힘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팔을 네. 들 수는 있지만 그 힘줄이 나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 치료 방법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밖에는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회전근개 파열도 역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나 이제 수술적 치료 어떤 것을 할지는 환자분의 직업이라든지 나이, 앞으로 활동량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셔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고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찢어진 부분 이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운동을 네. 한다든지 재활을 한다든지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로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50% 이상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힘줄을 다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파열의 정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가능하지만 5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시면요. 네. 예전에는 수술하면 이렇게 다 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저렇게 어깨에다가 구멍을 4-5개 정도 뚫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카메라인데 이제 끝에가 한 4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멍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뭐 힘줄이 찢어진 부위라든지 확인을 하고 다른 구멍으로 기구들을 삽입해서 네. 이제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장면인데요. 네. 이제 뼈에서 이렇게 힘줄이 떨어져서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는데요. 나사에 저렇게 실이 달려 있어서 저 실들을 찢어진 힘줄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서 바깥쪽으로 이제 당겨서 네. 이제 매듭을 짓게 되면은 힘줄이 찢어진 것이 제 위치로 와서 봉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뻥 뚫린 구멍이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힘줄이 많이 끊어진 상태이십니다. 힘줄이 끊어진 것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지금 하는 장면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힘줄 위에 있는 뼈입니다.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저 뼈가 힘줄을 자꾸 이제 마찰을 시키고 갉아먹기 때문에 저 뼈를 저렇게 다듬고 평평하게 톱날 같은 것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파열도 막을 수가 있고 통증도 줄이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실제 환자의 사례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환자분 이제 실제 수술하면서 촬영한 장면인데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힘줄 위에 불룩 튀어나와 있는 뼈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이 이제 매끈해야 되는데 마치 옷 해진 것처럼 자꾸 옷을 비비면 해지는 것처럼 저렇게 살이 보풀아기가 일어난 것처럼 해진 그렇네요. 모습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수술을 해서 뼈를 다 깎아서 정리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사진은 제일 왼쪽에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구멍이 뚫린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나사에 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을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그물처럼 엮어서 완전히 봉합해서 구멍이 지금 완전히 메꿔진 그런 사진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자료도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수술 전후 MRI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하얗게 표시된 저 부분이 자, 힘줄이 다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네. 저 까만 끝이 이제 완전히 왔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 이제 하얀 부분이 봉합을 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힘줄이 끝까지 잘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치료 전과 후 만나보셨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45이고요. 예. 네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68 되셨는데, 아, 네네. 네네네. 예, 얼마 전부터 이제 어깨를 앞뒤로 돌리는 동작이 잘 안 되셔서 네. 집 근처 병원에서 이제 주사하고 약을 계속 한 2달 정도 넘게 드셨는데, 차도가 별로 없으셔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병원을 갔는데도 좀 차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전까지 팔을 좀 많이 쓰셨었나요? 네, 좀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이 쓰시는 직업을 좀 가지셔가지고요. 네,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셨고 팔을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사를 해도 효과가 없다든지 팔을 움직이는 게 힘들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찾으셔서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파열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팔을 전혀 못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힘줄을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찾으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을 좀 나눠보니까 회전근개 파열로 추측을 하셨습니다. 더 방치를 하시면요 상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내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류호동 원장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봅니다. 자, 습관적으로 어깨가 자주 빠지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탈골이 잦은 경우에는 좀 왜 그런지도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죠. 이제 앞뒤 좌우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비유하기로 이제 골프 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골프 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얇은 티 위에 큰 공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 이제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머리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어서 앞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네. 큰 외상을 입어서 넘어지면서 팔을 뻗었다든지 누가 확 잡아채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 이제 연골이 찢어지면서 팔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병을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아물지가 않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팔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그냥 생각했던 단순한 어깨 빠짐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카르트 병변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조금 나타나게 될까요? 말 그대로 어깨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 빠질 때는
이제 큰 힘이 필요한데 그 이후로 안 아물게 되면은 이제 불안정한 관절을 막아줄 수 있는 연골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도 빠지시는 분도 계속해서 있고, 빠지게 뭐 되는군요. 이불만 덮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뭐 2번, 3번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분들 자주 빠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좀 사진과 만나보셨을 때 이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자, 그럼 방카르트 병변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카르트 병변은 나이가 어릴 때 생겼을수록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전에 발생을 했다면은 팔이 이제 습관적으로 빠질 확률이 이제 95%까지도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팔이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수술 과정도 만나보고 함께 사례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수술 과정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이제 17세 남자 환자분 사진이시고요. 이제 테니스를 하다가 팔을 과도하게 뻗으면서 팔이 빠졌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빠져서 병원에서 보조기로 치료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달 사이에 3번, 4번 이상 쉽게 팔이 빠져서 결국엔 수술을 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골이 지금 뼈에서 떨어져서 덜렁덜렁한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역시 찢어진 연골이 보이고요.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실들이 보이시는데 찢어진 연골을 뼈에다가 원래대로 갖다가 붙여서 복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이 이후로는 이제 팔은 안 빠지고 계십니다. 완치가 된 거군요. 네, 저희 그러면 수술 과정들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술을 애니메이션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영상인데요. 앞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연골을 뼈에다 갖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뼈에다가 나사를 받고 나사에는 저렇게 실이 달려 있습니다. 저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연골을 한 땀 한 땀 봉합을 하게 되는 연결해주는군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봉합을 해서 연골이 네. 뼈의 제 위치에 가서 다시 복원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봉합하는 과정, 즉 수술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보셨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어깨와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호동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이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이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운동 좀 하시냐고 여쭤보면은 저 운동 많이 합니다 하면서 팔을 이렇게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산이나 놀이터에 가면은 팔 이렇게 돌리는 운동기구 많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팔을 휘둘리는 거는 오히려 네. 힘줄을 더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트레칭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 아픈 팔로 팔꿈치를 잡으신 다음에 가능한 한 최대한 쭉 올리고 최대한 간 상태에서 조금 더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네. 5에서 10초 정도 예.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는 이제 누워서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올릴 때는 이제 손등을 위로 올리지 마시고 손바닥이 얼굴을 보도록 하셔서 올리면은 이제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히려 좀 팔 동작을 크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세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3년 전에 네.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병원에서 빠진 팔을 껴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잘 괜찮다고 그러다 조금씩 계속 자주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혹시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아이에 관련된 일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가 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3세 남자아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바로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깨가 이제 빠졌던 거는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병원에서 네. 이제 정복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 혹시 보조기나 다른 치료를 하셨었나요? 그
병원에서 주는 그 팔걸이만 잠시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빠졌던 경우에 한 번 빠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기로 먼저 치료를 해보는데요. 이제 20세 네. 이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반복적으로 계속 빠지게 될 확률이 95%가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팔을 외회전한 상태로 고정을 하는 보조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네. 해요. 그래도 뭐 높은 확률로 재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팔이 계속 반복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이 빠질 때 처음에는 이제 연골만 찢어지는데 반복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뼈까지도 점점 깎여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도 커지고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진행하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빠른 시일 내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시다가는 오히려 또 뼈에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류호동 원장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 저희가 이런 말을 좀 초반에 나눴었는데요. 어깨 통증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평소 습관이나 생활 수칙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힘줄에 무리가 가는 안 좋은 동작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이제 많이 앉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컴퓨터도 많이 하시고 핸드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데요. 오래 앉아 계시고 핸드폰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말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힘줄 위에 있는 뼈가 내려오기 때문에 팔을 조금만 들어도 자꾸 힘줄이 걸려서 상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슴을 펴고 이제 뒤에 있는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등 쪽을 모아주는 그런 네. 자세를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깨를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젊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땐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좀 내원을 해야 될까요? 큰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네. 꼭 병원에 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재활 운동이라든지 요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세랑 꼭 신경을 쓰시면은 네. 또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동결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동결견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깨가 얼어붙는 질환으로서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통증도 있지만 팔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어서 더 이상은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동결견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다만 이제 MRI나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찢어지거나 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활이나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생활에 불편이 남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결견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질병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근개 파열도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네. 안에 이제 힘줄이 말 그대로 파열, 끊어지는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끊어진 힘줄은 저절로 재생이 않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분적으로 50% 미만의 파열은 이제 다른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50% 이상 끊어진 경우에는 네.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1년에 4mm 정도씩 파열 크기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열이 점점 증가하고 힘줄에 2개 이상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네. 팔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초기에는 중기까지는 이제 자기 힘줄을 갖다가 살려서 붙이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시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팔이 전혀 못 올라가게 된다든지 네. 끊어진 힘줄이 너무 오래되면 이제 지방 변성이 돼서 탄력을 잃게 되고 안쪽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갖다 붙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소에 좀 이런 부분들, 스트레칭 또 운동에 좀 신경을 쓰시고 자세를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스트레칭도 좀 따라 해보시고 이런 정보들도 좀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호동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과 증상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